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산 퓨어셀 R&D 신사업 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문상진 상무입니다. 오늘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 그 연료전지 기술하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의 대상의 폭이 좀 넓기 때문에 기술의 아주 상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브리프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의 상세 내용이나 혹은 시장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서 좀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동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레퍼런스 애플리케이션별 레퍼런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계신 배터리, 즉 전지와 연료전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료전지에도 전지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배터리, 즉 전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비입니다. 그럼 연료전지는 거꾸로 연료전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변환 장비입니다. 정리하자면 배터리는 저장 장비, 연료전지는 변환 장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환하느냐? 어떤 원리로 변환하느냐는 바로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크게 네 가지 타입의 현재 상용화된 시장에서 상용화된 네 가지 타입의 연료전지를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타입은 다 틀리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좀 편하게 이렇게 의자 뒤로 기대서 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자 뒤로 기대서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모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쯤에 물의 전기분해라는 것을 자연 시간 혹은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물에다가 소금 같은 것들을 잠깐 넣고, 보통 저희가 이 소금이라는 걸 전해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전해질을 넣고 양쪽에다가 전기를 가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수소기체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기체가 나옵니다.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외부에서 전기를 가했더니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더라. 이게 물의 전기 분해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물하고 수소를 만나게 하면 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연료전지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물하고 산소를 그냥 만나게 하면 저희가 말하는 연소 반응이 납니다. 불이 확 펴버리고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절제된 분위기에서 물하고 산소를 조심스럽게 만나게 하면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즉 폭발이나 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크게 지금 현재 저온형하고 고온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온형에는 PEMFC, PAFC, 그리고 고온형에는 MCFC, SOFC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보시면 캐소드하고 애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캐소드 사이드에서는 공기, 즉 산소를 공급하고 애노드 사이드에서는 연료, 즉 수소를 공급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 네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아까 제가 물의 전기 분해할 때 전해질로 소금을 넣었다고 한 것처럼 전해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가 차이가 있고, 그 네 가지 전해질의 차이 그리고 저온이냐 고온형이냐의 차이 때문에 저마다 가진 연료전지의 특성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가지 세대별로 쭉 연료전지 타입을 구분을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동 온도가 높아집니다. 즉
좀 더 고온형 연료전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전기 효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HP라고 표현된 부분은 Combined Heat and Power라고 해서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열도 생산해서 동시에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쪽은 전기 효율이고요. 오른쪽에 슬래시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종합 효율입니다. 즉 열과 전기를 다 뽑아냈을 때 100의 연료를 집어넣어서 보시면 PFC 같은 경우에는 전기하고 열을 합쳐서 90을 뽑아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고효율이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동 온도는 이렇게 쭉 바뀌어가고 있고요. 연료 타입이 있습니다. PEMFC나 PFC 여기 모두 지금 내추럴 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천연가스입니다. 왜 천연가스가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당신이 수소라고 하지 않았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생뚱맞게 천연가스야? 저희가 수소를 순수하게 화학공정이나 혹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들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수 수소를 뽑아낼 수도 있지만 이 천연가스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는 메탄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메탄은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탄소 안에 수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수소를 강제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추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출 수소가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많아지면서 재생에너지에서 남는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공급할 때, 즉 저희가 말하는 재생수소 혹은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린 수소가 공급됐을 때는 수소를 쭉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문제점 때문에 MCFC 방식은 수소를 바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용화된 것 중에서 SFC 방식은 현재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소를 바로 공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에서 SFC도 수소를 바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스택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요. 스택은 뭐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유닛들입니다. 일종의 자동차에서 생각하시면 자동차 엔진과 같은 건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PEMFC 방식은 약 5년 이하, 그 다음에 PFC가 가장 수명이 깁니다. 올드한 세대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1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고 MCFC 5년, SFC도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Qualified Power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시장에 나와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에서의 유닛당 출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제조사들은 PEMFC 방식은 한국의 두산, SPO셀, 그 다음에 캐나다의 발라드, 플러그파워, 한국의 또 범한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빼놨지만 우리가 수송용 연료전지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일까요? 현대자동차입니다. 제가 여기다 표현한 것들은 대부분 지금 정치형 연료전지, 지금 고정형 발전용으로 쓰는 연료전지 제조사들만 표현해서 그런데요. 수송용 연료전지의 현대자동차는 PEMFC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 보시면 PEMFC는 모바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뭐냐? 수송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밑에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죠. 그게 수송용이고 모바일은 예를 들면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용도로도 쓰는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물론 이것도 가정용, 건물용으로 쓰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PFC는 좀 아쉽지만 모바일로 쓰기는 혹은 트랜스포테이션용으로 쓰기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사용되는 게 이런 상용 건물, 그다음에 유틸리티 스케일, 즉 발전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MCFC는 조금 더 저희가 말하는 유틸리티 스케일로 좀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인더스트리하고 유틸리티 쪽에 용량이 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FC는 트랜스포테이션용으로는 최근에는 마일 익스텐더라고 해서
전기자동차에 SFC를 연결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걸 충전해주는 용도로 쓰고 있어서 여기는 빠져 있지만 트랜스포테이션용으로도 일부 활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셔너리에서도 활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금 장점을 하나 좀 연료전지 장점 중에 다양한 장점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즉 태양광하고 풍력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하고 풍력에는 일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사실은 공짜로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공짜가 100% 좋지는 못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은 밤에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료전지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연료전지는 연료만 계속 공급하면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누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느냐, 누구는 됐다 안 됐느냐라는 차이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무엇은 좋다, 무엇은 나쁘다, 무엇을 써야 된다, 무엇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연료전지는 대부분 좀 중소형의 저희가 말하는 분산 전원용 소스로서 적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장표에서는 분산 전원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그 경쟁 기술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요 두 개는 연료전지입니다. 수소를 연료로 했을 때 천연가스를 연료로 했을 때 연료전지고요. 그다음 마이크로 터빈하고 가스 엔진을 경쟁 기술로서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수소를 연료로 했을 때는 배출되는 가스가 다 모두 제로입니다.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천연가스인 경우엔 질소산화물이 지금 0.005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일부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개질을 했을 때 메탄 탄소 하나가 있었는데 그 탄소 하나가 이산화탄소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경쟁 기술인 마이크로 터빈이나 가스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양이 발생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소음이 적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현재 연료전지는 이 발전용 연료전지는 기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물론 일본 그리고 저희 나라가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물건으로 제대로 내놓은 나라는 현재 미국하고 저희 두 나라입니다. 물론 일본도 지금 현재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열심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면 시장에 일부 초도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급량이 그다지 전 세계적 보급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 개발은 거의 150년이 다 돼가지만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에 많이 나와 있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적다.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연료전지 동향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나라에서의 사업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오너라는 것은 발주자입니다. 발전용 연료전지를 가지고 발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오너라고 표현을 했고요. EPC라는 것은 저희 그 주기기 공급사 연료전지를 사다가 그 발전소를 짓는 그 건설업체 혹은 엔지니어링 업체를 E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는 계속 20년 이상 운전을 하는데 레귤러 베이스 즉
정기적으로 그 유지 보수를 누가 하느냐? 그게 이제 서비스 공급사가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EPC 기기 공급사, 서비스 공급사가 전부 다 국내 회사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EPC는 국내 업체지만 기기 공급사나 서비스 공급사는 해외인 경우입니다. 즉 해외 기기를 들여오고 해외 서비스를 받아서 국내에서 설치해서 오너가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왜 서비스 공급사가 해외냐, 국내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 기술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박스로 표현하면 이 박스 안을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서비스 공급사나 기기 공급사가 해외인 경우에, 그러니까 기기 공급사가 주로 해외인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사가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부 기기는 핵심 부품은 해외에서 들어오고 상당 부분 저희 나라에서 기기를 조립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저희 연료전지가 어떤 거다라고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후반부에는 실제로 국내외에 설치된 사이트별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우리나라가 LNG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터미널에서 LNG가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천연가스 기체로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 도시가스망에다 넣고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액화 상태에서 액체 상태의 LNG를 기체로 바꿀 땐 반드시 열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 열의 소스가 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고전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ORV라고 해서 오픈 랙 베이퍼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즉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요거는 바닷물의 온도 차를 이용합니다. 바닷물을 쭉 끌어다가 바닷물의 온도로 이 LNG가 영하 150도 이하이기 때문에 바닷물로 일부 기화를 시키고 SCV라고 합니다. Submerged Combustion Vaporizer인데요. 이거는 가스를 태워서 일종의 보일러처럼 해서 히터로 열을 공급해서 LNG를 NG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ORV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해안가에 있는 LNG 터미널에서 바다까지 긴 파이프를 해서 거기서 바닷물을 끌어옵니다. 끌어오고 LNG를 NG로 만든 다음에 다시 배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수를 해양에다 배출하는 부분들 혹은 약품을 주입해서 해양 오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료전지에서 아까 제가 CHP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연료전지가 전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열도 나오는 특성을 감안해서 그 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열로 ORV를 대체해서 SCV 일부를 이게 두 개는 반드시 백업으로 필요한 거라서요. 같이 활용해 보자라는 개념이 본 장표의 개념입니다. 요건 실제 사례인데요. LNG를 활용한 겁니다. LNG의 냉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LNG가 NG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열을 가야 되는데 그만큼 또 열을 가한다는 건 외부에서 열을 뺏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유진 초저온 케이스인데 여기는 냉동 창고입니다. 영하 50도 이하의 부분도 있고 영하 30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냉동 창고가 있는데 그럼 냉동을 어떻게 시키느냐? 기존의 열교환기를 사용해서 강제로 온도를 낮추던 거를 아까 제가 영하 150도 이하인 LNG에 냉열을 활용해서 냉동 창고에 냉공기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LNG가 NG가 됐을 땐 그걸 연료로 사용해서 연료전지를 돌리고 그 연료전지가 또 열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연료전지로 손해동력 이 안에서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요거는 LPG 모델입니다. 지금 아까 연료로 제가 설명드릴 때 천연가스하고 수소만을 설명을 드렸는데
LPG를 쓰게 되면 현재 지금 저 LNG나 이런 것들은 그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운송하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제주도에 이제 LNG 터미널이 생겨서 LNG가 천연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제주도를 여행 가보시면 항상 제주도에는 그 식당 뒤에 보면 LPG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운송이 편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도시가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그런 원격 지역에 연료를 LPG로 공급해서 연료전지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LPG를 연료로 하는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연료전지 개발사들이 한참 그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이쪽 보시면 저희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습니다. 일부 이산화탄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어느 농도까지는 요 지점의 요 농도까지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식물의 생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즉 요 지점의 농도 전까지 이산화탄소를 외부에서 공급하면 단기간에 식물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저희가 필요한 작물을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하우스라는 게 있죠. 온실. 온실에서는 겨울에는 열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LED 램프 같은 것들을 해서 인공 조명을 쬐어서 성장 속도 늘리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북유럽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저 그린하우스를 운영하는 데는 이산화탄소를 외부에서 사서 여기다가 밀어 넣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요 맥시멈 지점 전까지 밀어 넣는데요. 저희 연료전지가 수소 모델인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지만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열과 전기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스마트팜의 개념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트라이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생산한다. 뭐 CO2도 생산하니까 세 가지 아니냐 그러는데 조금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트라이젠은 전기와 1. 전기, 2. 열, 3. 수소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가 수소를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연가스를 저희가 추출해서 사용할 때 일부만 연료전지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빼내서 수소 충전소 같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료전지 하나로 동시에 세 가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이베이에 이건 미국 회사가 설치한 케이스고 뭐 저희 한국 회사도 동일한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연료전지 제품이 25kW라고 했는데 250kW인데 좀 잘못돼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보통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외부 전력망이 교란이 오거나 해서 그 백업 교란이 올 때를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촘촘히 여러 겹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전기를 얻기 위해서 연료전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미국인데요. 병원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력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한 게 이제 뭐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최신식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땅도 넓고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돼서 정전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요. 병원에 정전이 나오면 저희가 비상전원으로 갑자기 돌리다 하더라도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풍이 지나가거나 하는 경우에도 제일 문제가 많아서요. 병원에서는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 외부에서 정전이 나더라도 수술실 돌려야 되고 엘리베이터 돌려야 되고 산소호흡기에 전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연료전지를 사용한 케이스고요. 지금 요거는 캘리포니아 케이스지만 저희가 이스트 코스트, 즉 미국의 동부 지역의 수많은 병원들이 연료전지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지포트인데요. 여기 왜 대학에서 연료전지를 쓰느냐? 대학의 각 랩마다 연구실마다
아주 중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정전이 일어나면 모든 실험들이 셧다운되거나 혹은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배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죽어버리는 경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냉장고, 냉동실 전기 끊기면 내 소중한 맛있는 것이 썩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이 아주 한순간이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는 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학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군데 특히 교육시설 혹은 연구시설에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연료전지 기술이 어떤 게 있고 대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에서 연료전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좀 상세한 부분은 뭐야? 그리고 시장에서 저렇게만 활용하고 있어? 라는 질문들이 생기시면 포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짧은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